수능 성적에서 3월보다 얼마큼 많이 떨어지냐. 네. 그래서 잘 물어보는데, 학원에 오래 계셨잖아요. 그쵸? 네. 학원에 스터디에 10년 전에 계셨는데, 네네. 실제 재수생들, 그리고 현역들을 보셨을 때, 3월 수능이 수능 성적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무조건이다는 사실 아닐 수는 있지만, 네. 어느 정도는, 그런 경향성을 띈다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의 성적과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만으로는 절대로 그것들을 이해하기는 힘들고, 그렇죠. 사실 원점수를 가지고, 이 원점수를 토대로 나의 성취도를 가늠하고, 네. 앞으로 얼만큼의 노력을 어떤 과목에 배분할 것이냐. 반갑습니다. 이도경의 입시 리포팅의 이도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 내용은 이제 3월 학평이 이제 곧 실시가 될 텐데, 오늘 촬영일이 3월 26일이에요. 그렇죠? 네. 시험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는 사실 저희가 오늘 그 등급 컷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네, 사실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3월 학평의 의미와 활용,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탐구 영역 선택 과목을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대입 컨설팅 센터의 나병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3월 학평이 드디어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수능형 모의고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3월 모의고사 학평은. 그래서 먼저 이 학평이 가지는 의미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내가 이제 좀 부족한 과목이라든지 또는 단원, 어떠한 유형,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약점, 그리고 또는 강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데 그 의미가 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어찌됐든 이 3월 모의고사가 수능의 좀 바로미터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3월 성적이 거의 수능 성적과 동일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 성적으로 내가 조금 고득점을 받았을 때 아무래도 조금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고득점으로 내가 이제 이 다음 모의고사들을 좀 치러나가는 데 있어서 좀 어느 정도는 그만큼의 기대하는 노력들을 함께 좀 부여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의미. 네. 그래서 좀 잘 보시면 아무래도 좀 의미가 좀 남다르게 좀 생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봤던 시험에 뭐 문항 배치라든지 문항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달라져요. 선택 그렇죠. 과목들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적응력을 좀 키우시는데 좀 활용하는 그러한 시험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입시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크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본인의 원점수를 토대로 강작성을 파악하고 다음에 전략을 세우는 데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활용하기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선택 과목이 들어오게 돼요. 국어 영역은 이제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네. 그리고 수학은 미적분, 기하, 그리고 확률과 통계 중에 한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될 텐데, 네. 이 과목별 특성도 좀 가지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언어 매체와 화작, 이 두 가지 이제 국어 영역에서 한번 네. 비교를 해보자면, 뭐 올해도 무조건 그럴 것이다는 사실 아닐 수는 있지만, 네. 사실 일반적으로 예년 과년도 이제 그 수능이라든지 모의평가들을 살펴봤을 때 언어 매체의 표준 점수가 화법과 작문보다 살짝 높아요. 그래서 그쵸. 적게는 뭐 2, 3점, 많게는 맞아요. 한 4, 5점까지. 그래서 적게는 한 문제, 많게는 한 2문제 정도 여유를 가지고 조금 표점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일 수도 있지만, 사실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언매와 화작의 기본적인 공부량 자체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언어 매체는 사실 공부량, 그러니까 인강의 강의 수만 봐도 사실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적게는 30강, 많게는 한 40강 정도 언어 매체는 강의 수가 이제 조금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화법과 작문은 사실 10강을 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한 7, 8강, 많게는 뭐 11, 2강 요 정도에서 사실 전체 개념의 양이 정해지는 거라서, 아무래도 언매는 공부량이 많은데 공부가 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표준 점수에서 좀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 화작은 공부하는 양 자체는 조금 적지만 네. 사실은 표점에서 만점 다 맞더라도 표점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맞아요.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언매는 상위권 아이들이 주로 많이 좀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좀 상위권 아이들이 이제 높은 표점을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화작에서 언매로 넘어가는 이게 사실 성적의
높고 낮음보다는 사실 많은 친구들이 이 표점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조금 공부량이 적은 친구들도 많이 넘어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사실 이 격차는 제가 봤을 땐 줄기는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유지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수학은 미적, 확통, 그리고 기하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작년 수능을 보면 미적의 응시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확통을 넘어섰죠. 작년에. 드디어 넘어섰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인문계열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이제 표점의 유리함을 가져가려고 미적을 많이 선택을 할 텐데 일단 표점 차이가 많이 났죠. 미적과 확통은 그렇죠. 일단 작년 수능만 봐도 미적 만점 표준 점수는 148점이었고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137점. 그래서 총 11점의 아주 큰 차이를 보였어요. 그래서 유불리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좀 인문계열의 상위권 아이들도 지금 이도현 컨설턴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많이 꽤 많은 숫자들이 지금 미적을 선택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사실 아이들이 표점에 대한 격차가 너무나도 크니까 이게 더 이상 줄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많은 수가 지금 충분히 미적분을 해서 2문제 정도를 더 틀려도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많이들 그쪽으로 좀 넘어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확통에서 고득점 받는 것도 쉽지가 않다 보니까 맞아요. 미적분에서 한두 개 더 틀리더라도 그래도 표점을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최근에 미적을 정말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학생들이 사실 가장 궁금하고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3월 성적이고 그러니까 수능 성적에서 3월보다 얼만큼 많이 떨어지냐 그래서 잘 물어보는데 학원에 오래 계셨잖아요, 그쵸? 네, 학원에 스터디에 10몇 년을 계셨는데 실제 재수생들 그리고 현역들을 보셨을 때 3월 수능이 수능 성적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무조건이다는 사실 아닐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경향성을 띈다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의 성적과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만으로는 절대로 그것들을 이해하기는 힘들고, 사실 원점수를 가지고, 이 원점수를 토대로 나의 성취도를 가늠하고, 앞으로 얼만큼의 노력을 어떤 과목에 배분할 것이냐를 잘 조율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2023년도 전국 모의고사 등급 컷을 한번 좀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은 표로 보이실 거예요. 살펴보시면 사실 국어는 그렇게 큰 원점수와 그러니까 3월의 원점수와 수능의 원점수의 등급 컷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사실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수학을 한번 살펴보시면 수학은 굉장히 큰 편차를 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3월에 1등급 컷이 3월 모의고사 작년 1등급 컷이 78점이었는데 수능에서는 84점. 이건 사실 미적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미적분이 그러니까 6점 차이가 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2등급 컷을 살펴보면 67점이었는데 75점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에서 받은 100분이 89점. 그래서 2등급 컷에 걸렸어. 근데 나는 70점 맞았어. 이런 성적을 받게 될 텐데, 사실 이건 좀 과대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시험을, 그러니까 이 3월 모의고사에서 의미를 부여하시려면, 내가 원점수를 수능에서, 그러니까 작년 수능에서 1등급 컷이 원점수 몇 점 정도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내 목표 점수는 그 원점수로 조금 계산을 해서 등급을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학생들이 최상위권 아이들이거든요. 특히 메디컬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대부분 3학 5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 수학을 필수 지정을 하는데 3월 모의고사 다 76점, 77점 받으면 1등 원전에 위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들 맞췄어. 4월, 5월 시험이죠. 5월 시험도 대략 비슷해요. 그러니까 작년도 보시면 5월은 74점이었거든요. 1컷이. 그러니까 얘들 76점 받으면 나는 최저를 맞출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대로 수능 가면 그쵸 2등급 끄트머리를 가거나 맞습니다. 아차 실수하면 3등급으로 추락을 해버리다 보니까 수능을 못 맞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점수를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수학 차트에서 표에서 보시면 역시나 높은 꼭지점을 보면 다 6월, 9월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평가원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재수생도 들어오고 반수생도 들어오고 이런 아이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특히 수학은 국어는 큰 차이가 없지만 수학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좀 원점수를 가지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제 원점수를 고려하지 않고 이제 등급이나 백분위만 가지고 본인의 경쟁력을 판단하다가 좀 미스한 케이스를 두 가지로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문과 한 명, 이과 한 학생씩 소개를 해볼 텐데 먼저 문과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문과 학생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 하나 보시면 이 친구 확률과 통계에서 69점을 맞았어요. 원점수 3월이죠. 네, 그렇죠? 3월에. 근데 6월 달에 같은 원점수를 받았죠. 69점. 네. 근데 백분위는 8점이나 떨어져요. 크게 떨어졌죠, 사실은. 그리고 수능에서 64점, 이게 한 문제, 두 문제, 네. 뭐 이 정도 더 틀리게 됐는데 여기에서도 백분위는 또 3점이 더 떨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했었던 그 개연성? 네. 거기에 이제 맥락이 일치한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원점수를 기준으로 조금 예상 점수 그리고 내 등급 컷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급격하게 맞아요. 백분위 또는 등급 정도가 훅훅 날아가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신경 써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3월에 69점에 백분위 86이고 다른 과목들까지 고려했을 때 이 친구는 무조건 최소 경희대 정도를 갈 수 있다라고 희망회로를 돌렸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6월에 이제 똑같은 점수 받았을 때 평가원 시험에서는 백분위가 거의 3등급 끝으로 맞아요. 78이면 사실 4등급 초반이거든요, 이거는. 맞아요. 23%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수능에서는 더 떨어지고 그래서 절대로 백분위 등급, 특히 등급만 갖고 희망회로 돌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자연계열 학생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이 자연계 학생도 각 비슷한 맥락이에요. 지금 이 자연계열 학생도 굉장히 안타까울 거예요. 6월에 분명히 84점 잘 받았거든. 근데 저는 사실 이런 학생 성적표를 가져오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69점이 진짜야, 84점이 진짜야, 74점이 진짜야. 그러니까 사실 수학은 찍어서 맞추면 보통 4점짜리를 찍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운 좋으면 8점이 뛰기도 하고요. 맞아요. 운 좋으면 8점이 떨어지기도 해요. 사실은 이 친구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실력 자체는 한 60 후반, 70 초반이지 않았을까. 순수한 100점 만점의 실력은 그렇게 판단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특히 과학교과 선택 과목도 이거 원점수와 등급 크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원점수 기준으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잘 챙겨 주셔야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성적표를 받아볼 텐데 이제 2학년 때까지는 선택 과목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공통 과목의 성적표가 받았을 거고 올해부터는 이제 국어 수학 선택 과목이 들어올 텐데 이 성적표를 해석하는 방법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성적표들은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한번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한국사, 그리고 탐구 두 과목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맨 앞에 배점이 나오게 되고 그 옆에 득점, 본인의 이제 원점수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옆에 표준 점수 나오고 그리고 석차 나오고 그리고 백분위 등급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강조하는 이 원점수 득점, 원점수 득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몇 점 정도를 맞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목표 설정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표준 점수는 각 시험마다 난이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점수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맞습니다. 수능 때 말고는 쓰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점수는.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이제 등급이 나오고 등급 왼쪽으로 이제 백분위 점수가 나오는데 백분위 점수는 사실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 나쁘지 않은 지표는 맞아요. 활용을 할 수 있는 지표긴 하지만 저희들이 고려해야 되는 건 응시자 수, 오른쪽 등급 오른쪽에 보이는 이 응시자 수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30만 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안에는 재수생 그리고 반수생, 그러니까 N수생들이 다 빠져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현역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내 위치는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실제 수능이 한 45만 명 정도가 성적표를 받아보죠. 네, 40만에서 45만. 그러면 거의 10만에서 한 15만 명 많게는 이래 빠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3월은 모든 전국의 고3들이 보지만 5월, 7월들은 지역에 따라 보지 않는 지역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응시하지 않는 지역이 또 빠지기 때문에 사실 요걸 가지고 만들어지는 백분위와 등급은 을반을 가지고 본인의 위치를 판단하는 데가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국어 영역도 사실은 좀 달라져요. 우리가 이제 선택 과목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전까지는 사실 문학과 독서가 이제 혼재되어서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제 3학년 모의고사 때부터는
1번부터 17번까지 독서 문항, 그리고 18번부터 이제 문항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35번부터 11문항이 내가 화작을 선택을 했으면 화작을 응시하게 되고, 언매를 선택했으면 35번부터 45번까지는 언매를 이제 선택해서 보게 되는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문제들이 문항 배치를 다르게 가져가는 거라서, 이제 사실은 국어라는 영역이 굉장히 타임어택인 시험이잖아요. 그쵸. 시간이 굉장히 맞아요. 타이트한 과목이라서 내가 어떠한 루틴대로 그 문항들을 순서대로 기계처럼 풀어내는 이러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항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실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죠. 수학도 언매와 수학도 미적과 확통, 기하들이 다 선택 과목으로 이제 빠지게 되면서, 이전에는 1번부터 21번까지는 객관식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22번부터 30번까지 주관식 문항이었는데, 이제는 1번부터 15번까지 공통 과목의 객관식이죠. 네, 객관식이죠. 그리고 16번부터 22번까지 이제 주관식 문항으로. 네. 그래서 공통 과목인 수원 수투에 관련된 문항이 1번부터 22번까지 22문항이 출제가 되고, 그리고 23번 문항부터 30번 문항까지 이제 본인의 선택 과목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사실 킬러라고 불리우던 게 그 이전까지는, 작년까지는 사실 21번, 29번, 30번, 그렇죠. 뭐 많게는 20, 21, 29, 30 요렇게가 킬러였는데, 이제는 사실 14번, 15번, 뭐 21번, 22번 또는 29번, 30번 요 정도가 조금 어려운 문항으로 이제 조금 보여지게 되니까, 네, 맞아요. 우리들이 그 문항별로 난이도가 어떤지 요것들에 대한 적응력도 키워주실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제가 샘플로 지금 작년 학생의 3월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져와 봤는데, 네. 그 수학을 보시게 되면 네. 5번을 틀려요. 네. 그렇죠? 그리고 5번이면 첫 페이지 넘어간 첫 번째 맞아요. 문장이잖아요. 맞아요. 잘 안 틀리는. 네. 거. 그리고 또 틀리는 게 11, 12, 13번을 쭉 틀리고 14를 맞춰요. 그러면 일단 14번을 얘를 맞춘 게 맞을까요? 이거는 거의 찍었다고 찍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주관식 17번을 틀려요. 네.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14번을 맞췄을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항 배치별로 이제 그 영역이 정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 말이 틀리든지, 그리고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문항들, 번호들, 이런 것들 확인을 하셔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월 모의고사 이제 의미, 그리고 이제 성적표를 분석하는, 해석하는 방법까지 살펴봤고, 아직까지 선택 과목을 이제 결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재수학원에서 이제 애들 지도하면서도 네. 많이 봤어요. 6월까지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들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탐구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탐구 영역 학생들이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응시자 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그래서 응시자 수부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 응시자 수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사회탐구 영역 한번 살펴보시면 생활과윤리와 사회문화가 좀 독보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생윤사문이라고 하는 아주 일반적인 많은 친구들이 아주 쉽게 접근하는 그러한 과목의 응시자 수가 16만 명, 그리고 사회문화가 14만 명 정도로 아주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게 이제 생활과윤리와 함께 하면 조금 괜찮은 과목인 공통 분모가 있죠. 윤리라고 그렇죠. 하는. 윤리와 사상. 윤리와 사상이 이제 그 뒤를 잇고, 뭐 한국지리, 세계지리, 그리고 쌍지라고 해서 많은 친구들이 좀 선택하고 있고, 그 다음 과목 이제 정치화법,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이러한 과목들은 좀 소수 과목들이죠. 그래서 한국지리, 세계지리도 은근히 많은데, 이거는 이기상 선생님 때문에 그런가요? 압도적이죠. 압도적이죠. 네.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실 한지, 세지, 그리고 윤사, 그리고 뭐 그 역사과, 그리고 경제, 정법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특성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씩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설명은 사실 생활관리와 사회문화, 네. 이 두 과목은 사실 개념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공부하기가 좀 아이들이 접근하기, 접근성이 좀 수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선택을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전체 과목 중에서 이제 사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과목별 유불리가 너무 커요. 그쵸. 맞아요.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 다 맞아도 1등급을 못 받고, 1등급은 받지만 사실 100분위가 뭐 93점. 뭐 이렇게 작년에도 있었어요. 네. 그런 과목이. 그래서 그러한 유불리가 좀 큰데, 일단은 뭐 사문이나 정법 같은 경우에는 좀 몇 년 동안, 한 4, 5년 동안 사실 크게 100분위가 떨어지는
그러한 과목은 아니었어. 만점을 받았을 때. 안정적이었다. 네, 좀 좀 안정적으로 좀 아이들이 표준 점수라든지 100분위를 확보할 수 있는 과목이었는데 올해도 무조건 얘는 괜찮아요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속단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 탐구를, 사회탐구에서 뭔가를 저희들이 선택할 때 있어서는 다 맞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누구는 이거 해서 뭐 잘 본다더라, 누구는 많이 봐서 뭐 좋다더라 하는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의 관심사가 조금 더 있는, 공부하기 조금 괜찮은, 내가 공부하기 괜찮은 그러한 과목으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다 맞는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회탐구는. 맞아요. 작년에 그랬기 때문에 올해도 그럴 것이다라고는 예상할 수 없어요. 그건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만점을 받기 용이한, 내가 공부했을 때 그런 과목들을 선택해 주는 게 확실히 유리하다는 것이고, 과학 탐구는 어떨까요? 일단 두 과목은 사실 좀 번외로 좀 놓을게요. 응시자 수를 먼저 좀 살펴보면 과탐 같은 경우에 지구과학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생명과학이 거의 비슷한 수치. 그래서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이 좀 월등히 많고 물리와 화학은 조금 소수 과목처럼은 보여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한 절반이 좀 안 되네요. 한 6만 9천 명 정도, 6만 4천 명 정도 응시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의 특징은 사실 화학이 드디어 물리를 제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리학이 원래 가장 소수 과목이었는데 화학한테 이번에 잡혔어요, 작년에. 맞아요. 근데 사실 이 경향성은 올해도 아마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사실 30분 안에 그 20문항을 알아도 다 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문제에서 실수가, 계산 과정에서 실수가 나오거나, 또는 어떤 뭐 조건을 내가 빠뜨려서 계산을 했다거나 하면 사실 너무 빡빡한 시간이어서 아이들이 알아도 못 푸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자꾸 아이들의 선택지에서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선택 과목에서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좀 좋으냐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 사실 수학적인 사고력과 조금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수학에서의 성취도가 좀 높지 않고, 또는 어떤 개념, 어떤 원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지, 아니면 좀 암기에 치우쳐서 학습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선택 과목에 대한 조금 선택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리나 화학은 조금 수학적 사고력이 높다든지, 또는 숫자들이 좀 편한 친구들이 선택을 했을 때 그래도 조금 유리함이 생길 수 있고,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은 좀 암기를 기반으로 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좀 나는 암기를 좀 잘한다, 암기에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하면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선택하셔서 조금 학습해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과탐은 사탐만큼 표점의 유불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크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단정할 수는 없죠. 단정할 수 없죠. 그렇다 해가 있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뭐 작년을 보거나 그리고 매년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표점의 유불리보다는 나의 성향, 내가 수학적으로 좀 밝은지, 아니면 내가 암기가 편한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과목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탐2는 작년에 이제 처음 이제 서울대에서 제외를 시키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작년 상담할 때 서울대 의대를 합격을 했는데 연대 카톨릭들은 절대 갈 수 없는 뭐 그런 이제 구조가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6월 이후에 최종 응시자 수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 한번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그러면 이제 입시적으로 이제 우리가 탐구 영역을 좀 분석을 해볼 건데, 이제 유불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작년 성적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볼게요. 뭐 여러분들 표로 보고 계실 텐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사회탐구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지금 작년에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과목들이 윤리와 사상, 그리고 세계사, 그리고 사실 한국지리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된 과목. 이렇게 세 개가 조금은 리스크가 있었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과목들은 그래도 98점, 99점 또는 100점 정도의 백분위를 가지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변별력을 갖는 시험이었지만, 윤리와 사상, 그리고 세계사, 그리고 한국지리는 굉장히 변별을 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과목이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윤리와 사상과 한국지리를 선택한 친구라면 얘는 다 맞아봐야 평균 100분위가 9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에서 47점 받고,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법과 정치에서 47점 받은 아이들은 평균 배분 98.5점이죠. 98.5점이거든요. 그럼 사실상 매우 불리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작년은 윤사, 한국지리 세 개사가 약간 좀 변별력을 잃었다. 이렇게 좀 맞아요.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뭐 만약에 또 조금만 더 들어가서 좀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대학은 그러니까 표준 점수를 직접 반영하는 대학은 서울대와 홍대밖에는 그렇죠. 없어요. 맞아. 15개 대학 중에서는 맞아요. 서울대와 홍대만 반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반 이제 상위권, 서울 주요 대학 이제 반영하는 대학, 그러니까 15개 대학 안에 있는 서울대와 홍대를 제외한 대학들은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100분위를 활용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부여를 하게 되는데 맞아요. 이제 유불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세계사를 선택을 했고 A라는 학생은 B라는 학생은 사회문화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둘 다 48점을 맞았다고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48점을 맞았을 때 A라는 학생은 88점의 100분위를 갖게 되고 이 B라는 학생은 99점의 100분위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1점의 100분위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어마무시한 차이입니다, 사실은. 11점이면 일반적으로 뭐 대학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약 1점당 100분위 1점당 한 0.3점 그렇죠.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3점 이상의 격차가 나는 맞아요. 거예요. 표준 점수에서. 그럼 일반적으로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점수죠. 이거 학교로 따지면 경희대에서 한 연대? 뭐 한양대? 뭐 그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는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네.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인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좀 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서울대학교와 호익대학교는 성적표에 나오는 표준 점수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세 개사를 내가 다 맞았어. 그럼 63점을 그냥 가져가는 거죠. 네. 근데 홍대와 서울대와 홍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100분위 점수별로 다시 점수를 부여를 해주죠. 맞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영역별로 유불리가 발생하니 그 유불리를 이제 없애주는 건데, 네. 근데 시험 이렇게 나와버리면 전혀 없어지지 않는 없어지지 거죠. 않아요. 더 심해지는 거죠, 유불리가. 그래서 사실 이거는 예측은 안 됩니다.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구조라는 거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다 맞아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처음 말씀하신 대로 다 맞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다 맞으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맞아요. 엔간하면. 맞아요. 그렇죠? 하나라도 틀리면 유불리는 굉장히 커질 수 있으니 사회탐구에서는 다 맞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네. 자, 과탐도 넘어가 볼게요. 과탐은 어떨까요, 그러면? 과탐은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변별이 알맞게 잘 그렇죠. 되어 있는 과목이었어요. 물론 뭐 역대 수능들을 쭉 놓고 보면 매년 이렇게 잘 변별을 해낸 건 사실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변별은 매우 잘 됐고, 그래서 하나 틀렸을 때 1등급 컷에 다들 걸렸었고, 그렇죠. 그리고 2등급 컷에 걸리는 것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지구과학이 조금 팍팍했었던 거를 제외하면은 거의 비슷비슷해서 유불리, 그러니까 과목 간의 유불리는 크지 않다라고 이해하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공부 선택하시면 되겠다. 맞아요. 그래서 과탐은 지금 표준 점수가 다 69, 지구과학은 68점. 그렇죠? 그리고 100분위는 다 99예요. 다 맞았을 경우에. 네. 그리고 하나를 틀렸을 때, 2점짜리 하나를 틀렸을 때 다 그러니까 물리화학은 97점. 그리고 생명 98점, 지구 97점으로 사실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 수능에서 과탐은 변별력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시험이었다. 그리고 아마 평가원도 이렇게 내고 싶어 할 거예요, 사실은. 그럼요. 당연히 이렇게 내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올해도 이렇게 내지 않을까. 사탐은 조금 바뀔 거예요. 사탐은 작년에 너무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무조건 평가원을 바꿀 겁니다. 절대로 윤리와 사상과 같은 시험을 출제를 해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사탐도 꽤 변별력을 갖추려고 출제를 할 거고, 과탐은 작년과 유지가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선택 과목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3월 학평의 의미, 그리고 활용, 그리고 탐구 영역 선택, 여기까지 알아봤는데, 잘 온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건데, 한번 응원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일단 3월 모의고사에 많은 의미를 사실은 부여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그 이후에 내가 이 모의고사에서 나온 나의 불안한 부분들을 어떻게 메워갈 것이냐 라는 부분을 조금 찾아내고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시는 시험이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조금 덧붙이자면 국어나 수학에서의 선택 과목, 언매를 하냐 화작을 하냐, 그리고 수학에서 내가 뭐 미적을 하냐 화통을 하냐 기하를 하냐,
이것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공통 과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문학과 독서에서 고득점을 받는 게 훨씬 중요하고 수학도 수원과 수투에서 고득점을 받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선택 과목에서의 고민보다는 공통 과목에서 조금 더 착실하게 틀리지 않게 가져가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는 머리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주신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희가 잊고 있었는데 공통 과목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콘텐츠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3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저희한테 상담을 많이 오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수시 지원 원서 전략을 세우고 싶어요. 내가 이 학교를 써도 됩니까? 아니면 최저 맞출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희도 사실 원점수를 가지고 추정을 할 뿐이지,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100분위 등급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절대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원점수를 토대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원점수로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내가 성적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판단을 하시고, 6월 시험이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상담을 받고 싶어 하신다면 6월 모의평가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좀 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때는 학교 라인을 좀 명확히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방문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상담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